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8박 9일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은 여기 앉아있는 여기 학생들과 저와 목사님 이렇게 함께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신청했을 때 저 어린 친구들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대 최약체 팀으로 드디어 선교를 가는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사역은 자연 양계 및 친환경 농업 사역을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달라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청소년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 빌라떼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가지고 간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을 섬기고 그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는 데 조금 보탬을 드리고 왔습니다. 타워빌 교회 가서도 역시 어린이들 친구들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사단법인 캠프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타워빌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은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캠프의 대표인 이철용 목사님 사진이고요. 저희가 첫날에는 거의 이동하는 데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사진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2일차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시간이라 목사님께서 저희들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필리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게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나라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거의 땅들은 그 지배층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전체 1억 1천만 명의 10% 정도가 전체 부를 다 가지고 있고, 한 나머지 5천만 명 정도가 중산층, 나머지 5천만 명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양계장 지역도 원래는 화산 폭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난 그런 아픔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계장을 사역을 하는데 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 양계장 바닥 정리하는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화면에 보면 어린 친구들과 여성분들이 그 페인트 칠 작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인 공병 출신인 안태영 선생님께서 공병이어가지고 페인트 칠 작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의 모습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저희는 양계장의 빈 게사에서 저희가 육개장 사발면과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면 닭들도 점심을 먹는데요. 오후 2시에 닭들이 밥을 먹는데 저희가 점심 식사 후에 닭의 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닭소를 만드는데 사료와 톱밥,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미강이라고 해서 쌀 부스러기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직접 비벼서 닭의 사료를 만들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 하루에 4번 양계장에 가서 계란을 꺼내옵니다. 저희 학생들이 들어와서 계란을 꺼내와서 계란 표면을 좀 깨끗이 닦아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계란판에 다시 담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 모습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닭의 사료를 직접 학생들이 또 들어가서 같이 닭 사료를 닭에게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통에 물도 갈아줬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란을 꺼내는 사진이고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관리동에 있는 페인트 칠 작업을 저희 학생들과 같이 함께 칠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짝을 하늘색으로 깨끗하게 칠해드렸고요. 다음, 역시 이것도 관리동 다른 문 쪽이고 안에 있는 그 녹슨 철을 저희가 페인트 칠로 파란색으로 바꿔놓은 사진입니다. 3일차 아침에는 저희가 달라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부터 쭉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같이 교류하는 모습, 교류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이고요. 말씀은
정상훈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각 학년별로 쭉 다 나와서 환영 인사를 준비해 줬는데요. 저는 지금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에 물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잔이 아니라 전기가 없었을 때 필리핀에 전통적으로 촛불을 들고 추는 춤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에게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 영상도 역시 필리핀 전통 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간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판 뒤집기를 하고요. 다음엔 풍선을 발목에 풍선 밟기 게임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채를 가지고 와서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은 액자도 저희가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가장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했던 시간이 바로 홈스테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집이 안 좋으면 어떨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쩔까, 이불은 우리에게 잘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학생들과 저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6개 조로 나눠서 하교하자마자 이제 각 친구들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저희들 어디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풍경이 좋은 곳에 학생들이 저희들을 데리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시설보다 굉장히 좀 저희가 묵었던 숙소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저희들을 좀 많이 대접해줬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함께 아이들과 그 동네 축제에 좀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네, 다음날 아침에는 여기는 닭이 모든 집에서 닭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 저희가 이제 깨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아침에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아침에 이제 등교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홈스테이가 어땠는지 나눔을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친구들 대부분의 얘기가 너무 좋았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대접을 받아서 깜짝 놀랐고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친구들 부모님이 대부분 다 집에 안 계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가 계시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리핀이 해외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요. 친구 대부분들이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호주에 계시기도 한데 문득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봤었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하루에 간식을 2번을 먹습니다. 아침 먹고 10시 반에 간식을 먹고요. 또 점심 먹고 3시 정도에 또 간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다른 것보다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기쁨을 찾는 나라라는 걸 저희가 좀 알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꿈만 같았던 홈스테이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양계장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다시 또 계란을 꺼내고 계란을 닦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닭의 사료를. 근데 사진이 좀 달라진 걸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홈스테이가 끝나고 나서 2일차, 3일차, 4일차가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일차에는 내부에 있는 페인트 작업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날은 또 특별히 저희가 계란을 이제 최종 완성품으로 포장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한 더즌 12알이 한 3,500원 정도 돼서 팔리는데 이게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한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요. 한국인들이 주로 소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지만 이 만든 생산품을 얼마나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판매된 상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려고 캠프 이철용 대표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저녁에 나눈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거의 일하는 직원이 4명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자립하지 못하고 미자립 상태로 있는데 아까 그 개사 한 칸만 있으면 거의 총 4칸이 있었는데요. 한 칸만 있으면 그 수익금을 통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 한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도정 공장도 지으셔서 그걸 또 이제 사실 쌀을 그냥 팔면 싸게 팔아야 되지만 도정을 하면 더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일차에는 딸락 빌라떼 교회에 갔는데요. 저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도 알게 됐는데 이거는 66년이나 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 저희도 한 60명, 70명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 보통은 저희가 선교를 가면 60명 온다고 하면 한 30명, 40명 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60, 70명인데 거의 100명 가까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는 시작 전에 교제하는 모습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해왔던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케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색연필로 색칠하는 모습 사진입니다. 네, 다음 보세요. 네, 정말 아이들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에서 영어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장로님께서는 밖에서 이제 교육관 그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영어 성경 이야기를 저희 친구가 4개조로 나눠서 삭개어와 오병이어, 달란트의 비유, 과부의 2렙돈 이 4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거는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풍선 게임 아이들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을 저희가 먹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에 교육관 작업을 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같이 가서 설거지 권사님과 집사님이 설거지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아이들이 저희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저도 교육관이라고 해서 되게 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관이 그 본관 바로 옆에는 작은 방이었더라고요. 작은 방 바닥에 시멘트 작업을 하는 바닥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 다른 것보다 저희 교회 친구들이 몸으로 하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다음 날 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의자를 하나씩 다 옮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게 다 마무리된 건데 약간 제 차지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저 뒷면이 다 마무리된 거고요. 원래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3시 반이나 4시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덜 됐는데 이걸 놔두고 가기 좀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다 마무리 짓자 그래서 거의 저녁 시간까지 한 1시간 반을 더 추가로 해서요. 바닥을 완전히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날 주일날이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빌라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해갔던 특송을 같이 불러드리고 거기 어린이 성가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냥 성가대인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어린 친구들이고 어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가대로 저희도 특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모두가 앞으로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 또 어린이 사역을 오후에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또 영어 성경 이야기, 달란트의 비유도 들려주고 그림 그리고 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마치고 저희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그다음 거기 교회의 청년들 보시면 진짜 몇 명 안 보이죠.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한 또 3시간을 걸려서 3시간을 이동해 가지고 타워빌 지역으로, 여기는 차단법인 캠프에 아시아 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그 전경이고, 저는 이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창문에 있는 모양이 예쁜데 알고 봤더니 여기 처음 지었을 때 이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와서 주요 이제 자재들을 훔쳐가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그래서 머리가 통과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든 창문이거든요, 창틀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묵었던 숙소이고 1층이 사무실입니다. 네. 2층, 3층이 숙소입니다. 요거는 저희 익팅 봉제 공장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요게 저희가 이제 7일차에 사역을 했던 타워빌 교회입니다. 네. 타워빌 교회에서도 아침부터 저희가 부채를 만들고요. 네. 부채 만들고 영어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또 야외에서 판티지 게임하고, 네. 또 풍선 밝기하고. 요거는 그 교회에서 타워빌 마을을 제가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장벽 보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저 장벽을 넘어서 아이들이 막 그 자재를 훔치러 들어오고 해서 장벽에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팠지만 저 뒤로 보이는 타워빌 마을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부산 감천마을이 약간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어머니들의 자립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봉제 공장. 근데 저기는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들이 결정하시고 나나이 어머니들이 결정한 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캠프 사업은 최소한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제품이고 안에서 설명을 듣는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는 양계장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양돈장도 있었고요. 그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도 만들으셨는데 유치원이 너무 요즘에 인기 주변에서 좋아서 많이들 지금 오고 계셔서 새벽에 신청받을 때 줄을 서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고요. 저희는 주민건강센터, 그다음에 처음 봉제를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제 훈련 센터를 또 만드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미싱을 작업하실 수도 가르쳐 주시는 곳이고요. 네, 여기는 클리닉 내부고 저희는 타워빌 지역을 구분해 놓은 건데, 저게 이제 처음에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죽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만 알려드려도 쉽게 사람이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거기 한 1000명 가까운 리더들을 각 지역별로 뽑아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셔가지고 지금 매일 그 지역을 서로 돌보는, 그분들이 나눠서 스스로 자기들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구역도입니다. 네, 요거는 그 캠프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첫 번째가 익팅 봉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파는 매장이고, 그 옆에는 문방구, 그 다음에 허브 비누를 파는 곳, 그 다음에 그 어머님들 단체 모임 하는 곳, 이렇게 해서 또 옆에다가는 이런 또 이제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봉제 공장에 있는 캠프 외벽에 있는 그 벽화인데요. 벽화의 밑에 보면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익팅의 배가 떠 있거든요. 어두움을 이겨내고 배가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면 동그란 게 지구거든요. 그 지구에 이 어머니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되어 있고, 맨 뒤에 보면 캠프의 등대가 보이는데 좋은 배가 보이는데요. 그 캠프의 등대에도 빛이 비쳐서 이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 이런 의미를 담은 벽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철용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캠프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엔에서 2015년도에 지속 가능한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촌에서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빈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캠프는 구호가 아닌
부호나 원조가 아닌 걸로 해서 5, 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저 사진은 여자 아이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철령 목사님 직접 찍으신 사진이고요. 그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 자루를 모으면 쌀 1kg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아이를 보시고 필리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근데 도로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마닐라에서 이제 조금 바다가 가까운데 거기서 작은 배로 살던 분들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폭탄으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도로 밑에 모여 살게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 밑에 살게 돼서 이분들이 이제 강제로 나중에는 말씀드린 타워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태풍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려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농구장이었어요. 한국에서 농구를 전파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신동파라는 분이 농구를 가서 이제 전수해 줬는데, 그래서 여기는 동네마다 농구장이 있는데 그 농구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농구장을 가득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 보니까 농구를 할 수 없어서 필리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타워빌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보건소도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다 지어주겠다 해서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25년 동안 월세를 걷게 되고 안에는 집 틀 외에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어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갔을 때는 학교가 3부로 운영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부까지 다녔던 기억이 있었는데 3부로 나눠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타워빌 캠프 센터에 있는 주민건강센터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철령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정부도 버리고 이웃도 버린 이곳에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타워빌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 그다음 빈곤, 대한에너지 관련된 한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알아보셔서 그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봉제 공장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캠프가 떠나가도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가족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유치원이나 보건소 같은 걸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아마 그 한국에서 배워야 될 3가지라고 해서 아까 화면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싸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했던 것들을 한국에서도 돌아가서 실천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한번 그 마을을 직접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보시면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집들이 나올 텐데,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도 비싼데, 저 안에 한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요, 월세를 못 내는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집도 있고 2집이 같이 살기도 하고, 저 안에는 정말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틀만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외벽만 봐서 되게 집이 예쁘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10년 전에 있었던 봉제센터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날, 마지막 날이죠. 저희 8일차에 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영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희가 레크레이션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풍선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된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닐라 시내 현지에다가 링크라는 매장을 만드셔가지고요.
거기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연결해 준다라는 뜻으로 링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캠프 사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캠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외에도 저희가 도와드릴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의 만든 제품들은 저기서 같이 판매를 해서 그분들의 자립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지속가능한 자립 선교팀 사진인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모두.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길,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듣고 왔고요. 또 하나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학교에도 가까이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친구들 학교에 보면 요즘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거기서 배웠던 것처럼 한국에 돌아와서도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